네, 이번에는 점프 16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서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는 실험이나 이제 신뢰성 추정을 할 때 필요한 샘플 사이즈나 검정력을 확인하는 메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샘플 사이즈와 검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점프 15 버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DOE의 디자인 진단, 샘플 사이즈 앤 파워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10가지의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 사이즈와 검증률을 구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실내 구간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를 구하기 위해서는 헬프의 샘플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하단에 보면 티칭 리소스의 캘큘레이터에 보시면 이렇게 실내 구간에 대한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기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샘플 사이즈와 검정력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지만 조금 이제 학술적인 개념이 강해서 우리가 쉽게 탐색하기에는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DOE의 제일 하단에 보면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라는 메뉴가 추가되었고 검출력, 실내 구간, 신뢰성 이렇게 세 가지의 서브 메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활용하면 점프의 장점인 상호 연동성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추정했는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이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원 샘플 민의 경우에 검출력을 추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제품과의 성능 차이가 1.5 이상 되는 신제품, 표준 편차가 2인 제품을 개발 중인데 알파 0.05에서 검증 90%인 실험에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는 얼마인가를 한번 구하는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의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러, 파워, 그 다음에 파워폴 원 샘플 민이 들어가서 성능 차이 1.5이기 때문에 투 사이드고 알파 0.05,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입니다. 그리고 그 difference to detect,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1.5 이상 나야 되니까 1.5, 그 다음에 검출력이 90이죠. 그렇게 딱 하면 필요한 샘플 사이즈가 21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세이브 세팅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값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이브 세팅, 뭐 이렇게 또 다른 값으로 확인을 해서 세이브 세팅하고 난 다음에 요 그 샘플 사이즈 추정했던 파워 검출력에 대해 추정했던 결과를 세이브 세팅 옆에서 메이크 탭을 눌러서 별도의 데이터 테이블로 저장을 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에 대한 건데요. 원 샘플 비율. 예를 들어서 현재 불량률이 6%인데 이것을 3%로 개선하기 위한 TFT 활동을 했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 0.05, 그 다음 90% 파워로 검증하기 위한 샘플 사이즈는 몇 개냐. 그래서 테스트 타입은 6%, 3% 줄였는 것을 검증하니까 원사이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타입은 정규 건사로 normal approximation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DOE의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의 파워에 원 샘플 프로포션에 들어가서 원 사이드가 되고요. 모델 타입은 정규 분사, 알파는 0.05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불량률이 0.06, 그 다음에 개선된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비율이 0.03, 검출력이 90%일 때 샘플 사이즈는 얼마? 404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저널 파일에 이렇게 갈로라고 했던 부분이 정답이니까 혹시 나중에 정답인지 아닌지는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투 샘플 비율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어떤 이제 두 가지 부품의 불량률 같은 걸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 중인 부품의 불량률은 6%인데 조금 비싼 B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품은 불량률이 3%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알파 0.05,
검증력 90%에서 이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두 부품 각각에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얼마냐, 이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의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의 파워에 들어가서 to 샘플이니까 파워 for two independent sample proportion에 들어가서 two side고 two side 그 다음에 알파 0.05 첫 번째 그룹의 비율은 0.06이죠. 불량률 0.06.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03. 검출력을 90%로 했을 때 원사이드로 해야 돼요. 원사이드로 했을 때 불량률이 그 두 부품 각각의 이것을 검증하기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800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구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균에 대해서 양쪽 95% 실내 구간으로 인터벌 위더스가 17, 그러니까 마진 에러가 반이니까 8.5 이내에 있는 실험을 검토 중에 있다. 과거의 표준 편차가 31일 때 95% 및 99% 실내 구간에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는 각각 얼마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DOE의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의 컨피던스 인터벌에 마진 오브 에러 폴 원 샘플 민에 들어가서 컨피던스 인터벌 퍼포스는 컨피던스고, 그다음 실내 구간 평균값 실내 구간, 그다음 인터벌 타입은 인터벌, 파라미터 값 알파는 일단 95% 추정을 먼저 해보면 0.05, 표준 편차는 31입니다. 31인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 표준 편차 관점에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 노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진 오브 에러가 8.5죠. 8.5일 때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51개가 됩니다. 51개고, 그 다음에 99%일 때 과거 99%일 때 어떻게 될까요? 99%면 알파가 0.001이니까 0.1, 그리고 마진 오브 에러를 8.5로 설정을 하면 이때에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88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샘플 사이즈와 검증력은 가설 검증이나 실험 계획할 때도 많이 쓰지만 그 신뢰성과 관련되는 그 모수 추정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데인데, 모수 추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페일리어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시간 후 90% 생존이라는 과거 표준을 가지고 신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하려고 한다. 페일리어 분포가 베타 3에는 와이블 분포를 따르고 800시간 테스트에서 2회 이상의 페일리어가 나오지 않기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 95% 신뢰도에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는 얼마인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OE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 릴라이빌리티 패러미트릭 릴라이빌리티 데몬스트레이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파가 95% 신뢰도니까 0.05 와이블이고,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타임은 이제 1000시간에서 90%의 생존을 가지고 와이블 베타는 3이 되죠. 3일 때, 그 다음에 최대 허용되는 실패 수가 여기 지금 2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2개고, 그때의 테스트 타임이 8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800을 입력하면 그때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187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 타임에 대한 간격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그 샘플 요런 케이스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와 테스트 타임의 관계는 요런 이제 그 반비례 관계를 가지게 돼서 당연한 건데,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샘플 사이즈와 테스트 타임의 관계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는 점프 16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 중에서 샘플 사이즈와 검증력을 기존의 기능보다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가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